할머니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1월 15일, 96번째 생일.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표시였습니다. 95년을 완벽하게 살아온 한 교사의 마지막 결정. 당신의 할머니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95세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것. 그것은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예상치 못한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35년 침묵한 딸도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95살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전북 남원의 언덕을 따라 소나무가 빽빽이 서 있습니다. 그 사이로 회색 지붕의 요양원이 보입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 반 대부분의 노인들이 낮잠에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매미 울음이 멀리서 들렸다가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면서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04호실의 창으로 가을 햇빛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빗속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책장 위의 사진들, 젊은 날의 흑백 사진, 아이들의 색칠된 얼굴들이 그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납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밝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여인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은경입니다. 95세. 은색 머리는 숱이 가늘어졌고 주름진 손에는 검은색 매직펜이 들려 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026년 달력 앞에 그녀가 있습니다. 1월을 펼친 달력입니다. 날짜 칸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고 그중 15일 칸에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96번째 생일을 표시한 것입니다.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력 위에는 겹쳐진 동그라미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같은 자리를 계속 누르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려내고 보니 충분했습니다. 충분할 만큼 선명한 빨간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입술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결정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MRI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뇌는 마치 먹구름이 몰려온 하늘처럼 보였습니다. 종양, 재발했습니다. 30년 전에 치료했던 그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MRI 결과를 보니 좌측 측두엽에 종양이 다시 생겼습니다. 크기는 약 3cm 정도입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이런 설명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매일 여러 환자에게 같은 내용을 말했을 것입니다. 수술은 어렵겠습니다. 고령이시고.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의사의 눈도 김은경의 눈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사진을 다시 챙겼습니다. 김은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며칠째입니다. 김은경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의 석고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 균열을 따라 생각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르칠 사람도 배울 사람도 없구나.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40년을 교사로 살아온 그녀에게 학교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제자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설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글씨가 조금씩 단정해지는 것을 보는 것.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순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2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손자들이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60세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남편이 약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꾸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5년의 투병 끝에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간호사처럼, 아내처럼, 하지만 교사처럼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찾아올 때마다 엄마 몸 조심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바빴습니다. 손자들도 바빴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이제는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실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검정색 분필가루가 묻은 까만 옷, 학생 수첩을 펼쳐 적색 펜으로 코멘트를 달던 손가락의 감각,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학생들에게 인사받던 따뜻함,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학생들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텅 빈 교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3년. 여기서도 그녀는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간호사가 옵니다. 약을 주고 갑니다. 밥 시간에 식탁에 앉고 약한 국과 밥을 먹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서 말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종일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습니다. 드라마거나 뉴스거나 광고거나 소리만 납니다. 오후가 되면 창문 너머의 소나무를 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옵니다. 창문 너머의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304호실은 항상 같습니다. 침대, 의자, 책장, 책장 위의 사진들. 그 사진들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젊고 언제나 웃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 어딘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가라앉은 돌처럼 무겁지만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무게입니다. 숨을 쉬어도 물을 마셔도 그 무게는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던 2026년 달력을 꺼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딘가에서 받은 것일 겁니다. 약국에서, 은행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매직펜으로 빨간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1월 15일, 96번째 생일입니다. 동그라미가 흐릿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려내고 보니 어느 정도 원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표시가 되면 충분했습니다. 96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달력을 들었다 놨습니다. 여러 번입니다. 그 동그라미를 바라보며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차분히, 침착하게, 마치 오랜 시간 계획한 여행의 짐을 싸는 것처럼, 혹은 이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다가올 날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편지지 한 묶음, 봉투들, 펜, 손주들의 사진. 이것들을 정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1월 15일까지는 그 순간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 젊은 목소리, 그리고 뭔가를 드는 소리, 딸깍거리는 기계음, 카메라의 셔터음처럼 들리는 뭔가, 렌즈캡을 벗는 소리, 아니면 카메라 스트랩이 부딪히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문틈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 속에 한 소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손에는 검은색 카메라가 들려 있습니다. 꽤 비싼 카메라로 보입니다. 지안입니다. 손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입니다. 지안은 서울에 있어야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영상학과 전공이었나요? 요양원은 멀고 버스비도 만만찮은 나이입니다. 월급도 적은 또는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을까요? 갑자기 예정되지 않은 방문, 연락도 없던 방문입니다. 김은경의 눈이 떠집니다. 천장에서 손녀의 얼굴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지안의 얼굴에는 뭔가 결연한 표정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결심한 사람의 그것처럼. 하지만 눈가에는 불안한 기색도 보입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밤을 새운 것처럼. 카메라의 렌즈가 할머니를 향합니다. 할머니, 저 카메라에 담아도 될까요? 지안이 다시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습니다. 기대감, 불안감,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렌즈 뒤로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 카메라가 담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지안은 여기 왔을까요? 왜 카메라를 들고 있을까요? 무언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는 젊은 손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생일까지는 정확히 76일입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달력 위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마치 누군가 이것을 찾아달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안은 침대 근처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렌즈 뒤에 눈이 할머니를 마주합니다. 그 눈은 밝지 않습니다. 차가운 색깔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평가하듯이 보는 눈입니다. 하지만 그 평가의 눈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습니다. 공포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버스를 타고 6시간을 왔습니다. 서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통학버스에서 덜컥거리는 차 위에서 옆 손님의 콧골이 소리를 들으며 왜 왔을까요? 그 질문에 자신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피드백이 떠올랐습니다. 넌 영상이 기술이라고만 생각해. 영상은 기도야. 누군가의 삶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 기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심각한 말 좀 할 거예요. 지안이 말합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냉소도 섞여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려는 말이 조금 우습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진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혹은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제 마지막 과제예요. 졸업 과제. 지안이 카메라를 들었다 놨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주제가 죽음을 앞둔 사람의 하루예요. 이걸 찍어야 하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은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 주변에 미세한 긴장이 나타납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을 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그 표정 속에는 놀람도 있고 모욕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표정이 있습니다. 지안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위험이 있는 교사의 목소리입니다. 3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던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던 그 목소리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 전체를 침묵으로 만들던 목소리입니다. 뭐 하는 거니? 할머니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거야?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모욕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예상한 반응이었다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을 것 같았던 말을 실제로 들었을 때의 그런 표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말을 이으려고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죽음을 팔아서 영화를 만드는 거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요양원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의 높이입니다. 3년 동안 누워만 있던 여인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마치 그 3년 동안 말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제 말 좀. 내가 네 장난감이냐? 네 과제를 위한 소재냐? 지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마치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다큐멘터리라고 다들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알아. 인생 이야기, 죽음 이야기, 그런 거 다 좋아하지. 그런데 김은경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일어나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간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섭니다. 그게 누군가의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그건 영화가 아니라 약탈이야. 알겠니? 지안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카메라가 허공을 향합니다. 렌즈는 더 이상 할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검은 렌즈가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저는 지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냉소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목소리만 남습니다. 마치 아이가 큰 어른 앞에서 죄책감을 느낄 때의 그런 목소리입니다.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인생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 한중간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긴 침묵입니다.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벽에 붙은 시계의 초침 소리입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마치 누군가가 시계를 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혹은 시간을 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 침묵 속에서 할머니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안의 목소리.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인생을 그 말 속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 과제를 위한 계산이 아닌 어떤 다른 감정. 할머니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40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은 그런 말의 차이를 압니다. 김은경의 표정이 변합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슬픔일까요? 아니면 회의일까요? 혹은 기억일까요? 아니, 그것은 무언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가 되돌아오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할머니? 지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는 법을 까먹은 사람처럼, 혹은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미안해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냉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지안의 진짜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연기인가요? 할머니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은 지안을 봅니다. 오랫동안 봅니다. 마치 누군가를 판단하듯이, 혹은 누군가를 기억하듯이. 그 눈길 속에서 지안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안아,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무거움은 여전합니다. 좋아. 하겠어.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정말요? 그런데 말이야. 김은경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건 수업이야. 알겠니? 네가 배우는 수업이야. 지안이 입을 열었다 다시 닫습니다.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가 뭐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아니야. 난 40년을 교사로 살았거든. 학생들의 과제를 몇 개나 봤는데, 카메라를 든 학생들을 몇 개나 봤는데, 김은경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르침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넌 다르다. 뭔가 불안한 눈빛을 가지고 왔어. 마치 뭔가를 찾으러 온 아이 같은 눈빛이야. 김은경의 눈이 지안을 정확히 향합니다. 그 눈 속에는 뭔가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빛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보던 그 눈빛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래야. 너한테 사진기 따위로 기록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다. 내 죽음을 통해서. 지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은 채로입니다.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첫 번째 수업은 뭘까요, 선생님? 지안이 갑자기 존댓말을 씁니다. 아니, 경어를 씁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마치 학생이 교사를 대하듯이. 김은경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지려고 할 때 할머니는 말합니다. 첫 번째 수업은 너야. 제가요? 넌 왜 여기 왔니? 정말로 진짜 이유를 말해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입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마치 누군가 마음 한가운데를 찌르는 질문을 받은 것처럼, 마치 자신도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받은 것처럼. 난 몰라요. 지안이 결국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떨림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 순간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지안의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내부를 드러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떨림입니다. 마치 자신이 왜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려와 요양원에 들어왔는지, 왜 할머니에게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깨달음이 몸을 덮치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가을 햇빛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밝고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304호실안은 이미 다른 계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한순간의 대화로 인해
시간이 완전히 재설정되어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김은경은 침대 위에 다시 누웠습니다. 아주 피곤해 보입니다. 마치 40년간 억눌러 왔던 교사로서의 본능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합니다. 그 본능이 무언가를 포착했고 판단했고 가르쳐 버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한 사람의 여생을 소진한 것 같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촬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 있을 뿐입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신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로 카메라는 이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혹은 방패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할머니도 아니고 손녀도 아닙니다. 달력은 여전히 책장 위에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여전히 1월 15일을 가리킵니다. 76일이 아닌 75일이 남았습니다. 정확히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루만 지났을까요? 혹은 그 하루 동안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붉은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지안이 렌즈를 할머니에게 향하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 시작입니다. 그 순간 둘 다 인식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말이 시작되면 그 말들은 영상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아니 몇십 초.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마치 뭔가 엄청난 무게를 품 안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또는 자신이 지금부터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문하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원의 소나무가 보입니다. 평온합니다. 하지만 304호실의 공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계속 깜빡거립니다. 마치 경고등처럼. 내가 완벽한 교사가 되고 싶었어. 할머니가 결국 말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진술처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던 시절이었어. 1950년대 중반. 학교는 폐허였고 교과서도 없었어. 지안이 클립보드에 적습니다. 눈은 할머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화면에는 할머니의 얼굴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폐허 속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그게 교사라고. 침묵입니다. 카메라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5시 반에 일어나 6시 반에 도착했어. 매일 칠판을 닦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으로 다시 썼어. 아이들이 올 때까지. 수업이 끝나도 바로 가지 않았어. 문제 있는 아이들을 붙잡았어. 계속. 할머니의 목소리에 톤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없는 톤이 더 무겁게 들립니다. 그런 나를 아이들이 믿었어. 부모들도, 동료 교사들도 모두가 칭찬했어. 헌신하는 교사라고. 지안이 펜을 멈췄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갔어.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집은 다른 곳이었어. 남편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매일. 하지만 나는 피곤했어. 아이들을 위해 쏟아낸 모든 힘이 없었어. 그래서 남편을 볼 수 없었어. 침대 위에서 할머니의 손이 움직입니다. 남편은 말했어. 저녁 같이 먹자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고. 하지만 난 침대에만 누웠어. 밥도 먹지 않았어. 남편이 뭐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았어.
지안의 눈이 커집니다. 그런 나날이 30년 동안 계속됐어.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교사로, 가족에게는 없는 사람으로. 그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흐릅니다. 다른 종류의 침묵입니다. 깨질 수 없는 침묵. 내 딸은 중학교 때 가출했어.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어떤 감정보다 무섭습니다. 15살. 학교에서도 은경 선생님의 딸이라고 불렸대. 집에서는 아무도 봐주는 게 없다고. 엄마는 학교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아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아니,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찾아냈어. 일주일 뒤 서울역 근처에서 혼자 있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할머니는 천장을 봅니다. 그때 뭘 해야 했는지 알아. 학교를 그만두거나 딸에게 사과하고 안아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주는 학교를 빠지거나. 침묵입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집니다. 난 아침에 학교로 갔어. 딸을 데려왔지만 저녁에는 또 다른 학생의 과외를 했어. 딸과 대화할 시간도 만들지 않았어. 지안이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할머니가요? 지안이 묻습니다. 처음 질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응. 나 그리고요? 고등학교 때 또 가출했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 지금은 서울에서 자기 가족과 산다고. 전화도 거의 안 해.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지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의 그 표정. 하지만 더 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50대에 고혈압이 생겼어. 할머니가 계속합니다. 지안의 말을 자르며 마치 이 모든 말을 끝내야만 하는 것처럼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어. 휴식을 취하라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그게 치료라고. 지안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난 여전히 학교로 갔어. 매일, 매주 토요일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처음으로 감정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남편은 집에서 혼자였어. 하루 종일 밥도 몇 끼 빼먹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나도 챙기지 않고 오고. 할머니, 이건 기다려. 더 있어. 그 말에 지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을 채점하고 있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굳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빨리 와달라고. 가족이 있으면 오라고.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난 시험 채점을 다 마칠 때까지 있었어. 그게 더 중요했거든. 목소리가 정확합니다. 사실의 진술처럼 30분을 더 있었어. 그 30분 동안 남편은 혼자 죽어갔어. 병원의 복도에서, 낯선 의사들 사이에서.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고. 침묵입니다. 깨질 수 없는 침묵입니다. 할머니, 왜 이걸 지금? 지안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넌 내한테 뭘 하려고 온 거야? 정말 이 모든 걸 기록하려고? 할머니가 천천히 지안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뭘 보여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뭔데요? 95살에 나는 이제 뭔가 죽음을 앞둔 노인.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뭘까? 아이들의 교사였어. 완벽한 교사. 그런데 정작 내 가족에게는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안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되지? 이런 걸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과제를 위해 이런 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책감 때문에 말씀하시면 죄책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게 죄책감이라고 생각해? 35년을 살면서 느껴본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지안이 물러섭니다. 내가 한 선택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게 죄책감인가? 나는 지금 무엇도 후회할 수 없는 나이야.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런데 넌 왔어. 카메라를 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할머니, 그런데 넌 그걸 내 죄책감이라고 부르니? 침묵이 흐릅니다. 나는 완벽한 교사였어. 그게 전부였어.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좋겠어. 할머니가 천천히 말합니다. 좋겠다니까. 넌 이해 못할 거야. 그 완벽함이 나한테 무엇인지. 지안이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넌 왔어. 그리고 물었어. 그래서 난 답했어. 이게 전부야. 날 기록해. 이 정도면 충분해.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거립니다. 그런데 살면서 누군가의 죄책감을 카메라에 담는 게 좋은 작품인 줄 알아?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넌 모를 거야. 아직은 할머니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 내가 외면한 것들, 그걸 지금 와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머니, 그가 촬영 그만해. 침묵입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할머니? 그가 할머니가 눈을 감습니다. 지아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렌즈의 빨간 불빛이 꺼졌습니다. 304호실은 다시 요양원의 한 방이 되었습니다. 달력 위의 빨간 동그라미는 여전히 1월 15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할머니는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아니,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마치 그 공간에는 모든 말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한 것처럼 35년의 침묵들, 남편이 남긴 침묵, 딸이 남긴 침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침묵. 지안이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혹은 감은 척합니다. 할머니, 지안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작고 약한 목소리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지안이 나가갔습니다. 아니, 잠시 나갔습니다. 돌아올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침묵만 남겨졌습니다. 요양원의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 혹은 다른 환자. 하지만 304호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멀어집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혹은 감은 척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마치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작은 손가락 하나가 움직입니다. 마치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혹은 뭔가를 놓친 것처럼. 아니, 그 손가락은 다시 가만히 돌아옵니다. 잡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처럼.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햇빛을 받으며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순간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마주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안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요양원의 복도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같은 회색의 벽, 같은 형광등의 불빛, 같은 침묵. 하지만 지안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더 느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요양원까지 가는 길. 그 길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버스 안에서 지안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떤 대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304호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계속 같은 소나무. 가을이 더 깊어졌습니다. 가지에는 낙엽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할머니와 오늘의 할머니는 다릅니다. 어깨가 더 굽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침대에는 먹지 않은 밥 한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 지안이 말합니다.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침묵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을 봅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왜 떠났을까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입니다. 모르겠어. 할머니가 결국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넌 엄마에게 물어본 적 없어? 없어요. 엄마는 말을 안 해요. 할머니가 다시 창문을 봅니다. 그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겠지. 그 아이도 상처 많고, 나도 설명할 말이 없고, 손가락이 침대 위에서 떨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엄격했어. 내가 학교에서 완벽했던 만큼 집에서도 완벽하길 원했어. 아니, 강요했어. 그 아이도 나처럼 되길. 그 아이도 실수하지 않기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실수하면 벌을 줬어. 말을 잘못하면 밥을 안 줬어. 감정은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 울어도 안 돼. 투덜거려도 안 돼. 두려워해도 안 돼. 그런 식으로 마치 감정을 가진 아이가 약한 인간인 것처럼. 지안이 클립보드를 내렸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증언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였어. 조용하고 그림을 많이 그렸어. 혼자서. 하지만 그건 내가 만든 거야. 말할 수 없게 만든 거야. 그림으로만 표현하게 만든 거야. 할머니가 손을 들어 얼굴을 만집니다. 떠나던 날이 있어.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가출했을 때. 새벽이었어. 나는 학교 가려고 옷을 입고 있었어. 그 아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 침묵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침묵입니다. 기억의 침묵.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의 침묵. 난 뭘 했냐면 가라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처럼. 뭐라고요? 지안이 묻습니다. 가라고 했어. 꺼져라. 이 집에서. 그렇게 말했어. 16살 아이한테. 할머니의 손가락이 자신의 입을 누릅니다.
마치 그 말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혹은 그 말을 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아이가 떠나던 날, 난 사과 한마디도 못했어. 붙잡지도 못했어. 그냥 봤어. 떠나가는 딸을 봤어.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 아이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 35년 전화를 받지 않았어. 명절에 한 번씩 딸이 인사를 해오지만 나한테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없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가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 같은 물건을 다루듯이 너는 엄마에게 물어본 적 없어? 없어요. 물어봐라. 엄마에게 그 아이는 뭐라고 하려고 했는지, 왜 떠나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과해. 내 대신이라도. 아니, 너 자신을 위해서. 너도 저 아이의 할머니 밑에서 자랄 테니까. 그 아이의 단절과 침묵이 너에게도 전해질 거야. 지안이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근데 먼저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난 할 수 없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있으니까. 침실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오후의 해에서 저녁의 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의 소나무도 검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신호인 것처럼 지아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하지만 촬영하지 않은 채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요양원은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아니, 어두워졌습니다. 간신히 길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빛만 남겨졌습니다. 누군가의 콧소리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다른 환자, 다른 침실, 다른 비극. 304호실의 할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 그 밤이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밤 11시, 밤 12시, 밤 1시,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들지 않습니다. 혹은 잠들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사람은 늦게 배워. 혼잣말입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아니, 이미 떠나간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도, 용서도 너무 늦게 배워. 그래서 대부분 배울 수 없지. 배우려고 할 때는 이미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낼 수 없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별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마치 35년처럼 멀리. 그 아이한테 미안해, 미안하고, 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이 닿을 수 없다. 닿을 수 없는 거야. 이미 너무 오래 닿을 수 없었어. 손가락이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침대의 흰 시트 위에서 마치 그 위에 글자를 쓰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저 아이는, 지안이는 다를 수도 있어.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그 아이의 엄마와도, 그 아이와도.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손가락은 떨리고 호흡은 가쁩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누웁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95살의 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할 수 있지. 말로라도 이 아이한테 내가 틀렸다고, 내가 너무 많이 빼앗았다고, 그 아이의 엄마로부터도
넌 할머니로부터도 따뜻함을, 이해를, 시간을, 침실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깊은 밤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닙니다. 무언가 시작되려는 침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침대 옆 탁자에 닿았습니다. 거기에는 펜과 종이가 있습니다. 매년 받는 달력 옆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편지를 쓰기 위해 있었던 것처럼 손가락이 펜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떨림이 심합니다. 손이 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3번, 4번 시도합니다. 펜이 떨어집니다. 다시 집어듭니다. 늦었어도 써야지. 혼잣말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듯이 늦었어도 누군가는 받아줄 거야. 혹은 읽어줄 거야. 이 낡은 손가락이 쓴 말을 누군가는. 펜이 천천히 종이 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규칙하게, 마치 심전도처럼. 글자는 삐뚤빼뚤합니다. 95살의 손이 쓴 글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운동입니다. 그것도 시도입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딸에게, 그리고 손녀에게.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이제라도 말해야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길. 창밖에서는 여전히 밤이 계속됩니다. 요양원의 밤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4호실 안에서는 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시작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화입니다. 그것도 다시 시작입니다. 펜과 종이, 그리고 밤, 그리고 혼잣말.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글자를 만듭니다. 문장을 만듭니다. 아마도 사과를 만들고 설명을 만들고 혹은 고백을 만들 것입니다.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는 여전히 1월 15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끝의 표시가 아닙니다. 시작의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중간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진행 중인,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중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이 변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소나무는 여전하지만 그 주변의 땅이 깨어났습니다.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초록색이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꽃 나무가 피었습니다. 옅은 핑크색의 꽃들이 가지 위에 가득합니다. 마치 누군가 그 위에 솜을 펼쳐놓은 것처럼 304호실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겨울의 햇빛과는 다릅니다. 따뜻합니다. 거의 따뜻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아주는 것처럼.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호흡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처음입니다. 몇 주 만에 침대를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결정의 표시가 있습니다. 지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주 동안 지안은 계속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혹은 휴학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도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능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밖에 나가봐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는 없습니다. 지안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천천히 복도를 지나갑니다. 계단은 없습니다. 요양원은 휠체어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평평합니다. 모든 길이 같은 높이입니다. 정원에 나왔습니다. 봄의 공기가 할머니의 얼굴을 스칩니다. 오랫동안 실내에 있었던 사람이 느끼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얼굴을 터치하는 것처럼 또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마치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신발 벗어요. 할머니, 지안이 말합니다. 이미 자신의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뭐, 신발 벗어요. 흙을 밟아봐요.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껴봐요. 지안이 할머니의 발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귀한 것을 다루듯이 흰 실내화를 벗겼습니다. 할머니의 발은 창백했습니다. 햇빛을 본 지 오래된 발입니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위험한데. 할머니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한 것처럼 지안이 휠체어를 정원의 흙 위로 밀었습니다. 부드러운 흙입니다. 봄의 흙입니다. 생명이 돋아나는 흙입니다. 할머니의 맨발이 흙에 닿았습니다. 침묵입니다. 길고 깊은 침묵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오,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이 흐릿합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만난 것처럼, 혹은 처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할머니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지금 느껴져요? 흙이, 생명이? 지안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을 감습니다. 얼굴을 햇빛 쪽으로 돌립니다. 마치 흡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혹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발을 벗어. 할머니가 지안을 봅니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지안을 명령하지 않고 제안합니다. 너도. 지안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습니다. 맨발입니다. 청년의 맨발, 할머니의 맨발, 둘 다 흙 위에 같은 높이로 지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웃음이었습니다. 작은 웃음, 그리고 더 큰 웃음.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95살 할머니가 웃습니다. 마치 처음 웃는 것처럼 둘의 웃음이 정원에 퍼집니다. 요양원의 정원에 웃음이 퍼집니다. 그곳은 보통 침묵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음입니다. 생의 웃음입니다. 감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에서 떨어진 꽃들이 공중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천히 내려오는 눈처럼. 하지만 따뜻합니다. 할머니가 떨어지는 꽃을 봅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꽃이 손가락 위에 내려앉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입맞춤처럼. 세상이 이렇게 부드러운 줄 이제야 알아. 할머니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깊은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할머니, 맨 처음에는 모르지. 세상이 이렇게 부드럽다는 걸. 가혹하고 냉정한 줄만 알았어. 그래야 산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하지만 할머니가 떨어진 꽃을 다시 봅니다. 그것이 자신의 손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부드러운 거였구나. 세상이, 사람이, 사랑이. 이제야 알아. 지안의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아니, 켜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려있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아니, 카메라 없이도 기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 지안의 웃음소리, 감꽃이 떨어지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흙 위의 맨발. 이 모든 것들이 심장에 새겨집니다. 달력은 304호실에 남겨져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여전히 1월 15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지금은 봄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지안이 잡습니다. 손을 맞잡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하지만 지안의 손과 만나면 안정됩니다. 마치 흙 위에 발을 디디는 것처럼. 고마워. 할머니가 말합니다. 뭐가요? 여기까지 와줘서.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줘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안이 입을 열려고 하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손을 더 강하게 잡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정원에 남아 있습니다. 맨발으로, 흙 위에, 봄의 햇빛 아래, 감꽃이 계속 떨어집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멀리서 요양원의 종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조금 더 지속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속할 수 있다면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95살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혹은 오랫동안 빼앗겼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지안도 눈을 감았습니다. 손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은 채로. 이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과거를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진정한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입니다. 봄의 정원에서, 맨발로 떨어지는 감꽃 아래에서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니, 이미 바꾸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계절이 더 깊어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에 있던 감꽃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소나무만 남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나무. 봄과 여름을 거쳐 가을이 온 지금도 여전히 초록입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듯이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입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죽을 떠먹여야 했습니다. 반찬을 작게 잘라야 했습니다. 마치 아기에게 하듯이. 그 다음은 말입니다. 말이 느려졌습니다. 한 문장을 말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말을 천천히 재생하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발음하는데 힘을 들였습니다. 기억도 가끔 끊겼습니다. 지안이 어디 갔어? 할머니가 묻습니다. 지아는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 옆에 앉아 있어요. 지안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책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아, 맞아. 할머니의 눈이 초점을 찾습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듯이. 그리고 지안의 얼굴이 선명해집니다. 나 아직 여기에 있지? 할머니가 갑자기 묻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지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합니다. 있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지안이 답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습니다. 힘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대신 꼭 잡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무언가가 사라질까봐. 시간이 흐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몇 주 남았다고. 아마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시간이 남았다고. 많지 않다고. 할머니의 침실은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창문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요양원 밖의 세상. 하지만 304호실은 그 소리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처럼 할머니의 호흡이 들립니다. 천천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규칙적입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지아는 그 호흡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아니, 심장 박동을 듣는 것처럼.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사람들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말이 매우 느립니다. 오래 사는 법을 묻더라. 지안이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말을 듣는 것처럼. 응? 어떻게 오래 살아? 할머니의 눈을 봅니다. 답은 간단해. 침묵입니다. 길은 침묵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준비해온 이 말을 하기 위해. 느리게 사는 거야. 할머니가 말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겁습니다. 느리게, 느리게 빨리 살면 끝나버려. 일순간에. 하지만 느리게 살면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아주 조금. 지안의 손을 누르려고 하는 것처럼. 오래 볼 수 있어. 세상을, 사람을, 사랑을. 지안이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지안이 주도적으로 잡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지탱하려고 하는 것처럼. 할머니, 감이 와요. 지안이 말합니다. 할머니가 지안을 봅니다. 있어? 예. 우리 엄마가 침묵입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오셔야 한다고 했어요. 봐야 한다고. 할머니의 눈이 감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빼앗았구나. 할머니, 근데 이제 다시 줄 수 있을까? 지안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손을 더 강하게 잡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집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정도. 내일 올까? 오실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를 보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 천천히. 시간이 흐릅니다.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약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의 입에 약을 넣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삼킵니다. 천천히. 창문 밖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가을바람입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는 나와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 위에 머리를 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지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느리게 숨 쉬어.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제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알겠어요. 지안이 답합니다. 둘 다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의 호흡, 지안의 존재, 그 사이의 연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호흡, 하지만 계속되는 호흡. 304호실은 아주 조용합니다. 침묵만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는 모든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50대의 여인입니다. 지안의 엄마, 할머니의 딸입니다. 35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마.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중얼거립니다. 여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5년을 참아온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늦었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과는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왔어요. 고마워. 할머니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할머니의 침대 주변에 손을 맞잡은 채로 느리게, 아주 느리게 호흡하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할머니의 호흡을 들을 뿐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 호흡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과도 용서도 이해도. 여인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할머니의 손 위에. 할머니는 그것을 느낍니다.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느끼는 것처럼 지아는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는 양손으로 두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느리게 숨 쉬어.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제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여인이 답합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지안도 답합니다. 둘 다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독한 침묵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호흡, 지안의 존재, 여인의 눈물, 그 사이의 연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호흡, 하지만 계속되는 호흡. 304호실은 아주 조용합니다. 침묵만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는 모든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35년의 말, 그리고 이제 겨우 나눠진 몇 마디의 말. 창문 밖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가을바람입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는 따뜻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 느리게 호흡하며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아닙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손가락으로, 호흡으로 모든 것이 전해집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304호실의 창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가을의 햇빛입니다. 따뜻하지만 슬픈 빛입니다. 마치 작별을 고하는 빛처럼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어제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호흡도 더 얕습니다. 하지만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무언가를 위해서인 것처럼 지아는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인 지안의 엄마은 창문 옆에 서 있습니다. 밤을 새웠는지 여인의 눈은 빨갛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함께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것을 마치 자신의 마지막 말을 그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노트였습니다. 회색 표지의 두꺼운 노트, 그 위에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합니다. 95살 손이 쓴 글씨입니다. 마지막 수업. 할머니가 노트를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지안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무척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숙제야. 할머니가 말합니다. 말은 느립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숙제요? 지안이 묻습니다. 하루에 한 번. 천천히 살아보기. 할머니의 손이 노트를 누릅니다. 천천히. 살아보기요? 그래야 비로소 오늘이 보여. 할머니가 눈을 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상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보여. 침묵입니다. 지아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할머니의 손글씨가 있습니다. 많은 페이지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준비해온 것처럼. 첫째, 수업. 아침을 30분 길게 살기. 밥 먹고 나서 창밖을 본다. 한 나무라도 정신을 들어본다. 그 나무가 얼마나 빛나는지 본다. 둘째, 수업. 누군가 말할 때 끝까지 듣기. 대답하지 말고 그저 듣기. 마음으로 듣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기. 셋째, 수업.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날 때 미소 짓기. 진심이 담긴 미소. 입만 아니라 눈으로 웃기. 네 번째, 수업. 밥을 천천히 먹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맛을 느끼기. 음식이 몸이 되는 것을 느끼기. 다섯 번째, 수업. 누군가를 안아보기. 진심으로 안기. 그 따뜻함을 느껴보기. 여섯 번째, 수업. 손을 맞잡기. 손가락의 온도를 느껴보기. 그것이 모든 말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페이지가 계속됩니다. 10번째, 20번째, 30번째 수업까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다른 글씨가 있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더 느립니다. 마지막 힘을 들여 쓴 글씨처럼. 지안에게, 그리고 나중에 넘겨줄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나한테 온 사람이야. 왜 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카메라를 들고 왔든 물음표를 들고 왔든 상관없어. 넌 여기 있었어. 그것이 전부야. 나는 95년을 살았어. 대부분을 빨리 살았어. 그래서 놓친 것들이 많아. 하지만 마지막에 배웠어. 천천히 산다는 게 뭔지. 그리고 너와 함께 그걸 배웠어. 감사해. 이 노트는 나의 마지막 수업이야.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지만 이 노트가 너의 선생님이 되어줄 거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봐. 그리고 실천해봐. 천천히 산다는 건 힘든 일이야. 세상이 우리를 빨리 가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해봐. 오늘을 보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보기 위해. 넌 잘했어.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그리고 나중에 이 노트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도 알아줄 거야. 왜 내가 이걸 남겼는지. 천천히 살아.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 할머니가. 지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숙제는 끝나지 않아. 평생이야. 할머니, 나는 이제 그만이지만 넌 계속해야 해. 천천히 사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거야. 넌 배웠으니까. 여인이 다가섰습니다. 할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배워야 해요? 여인이 묻습니다. 할머니가 여인을 봅니다. 오랫동안 봅니다. 그래야 늦게라도 살아볼 수 있어. 여인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습니다. 침실은 조용합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은 채로 할머니의 호흡,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304호실은 더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것처럼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뜨지 않을 것 같은 눈으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할 말이 없이 지안과 여인은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밤을 새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배웅하는 것처럼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 리듬이 점점 더 불규칙해집니다. 들숨, 날숨, 들숨, 그리고 들숨, 그리고 침묵. 오래된 침묵. 어둠이 창문 밖에서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잠이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잠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드디어 찾던 곳에 도착한 것처럼, 마치 드디어 쉬어도 되는 권리를 얻은 것처럼, 마치 마지막으로 천천히 사는 것을 배워서 만족한 것처럼. 창문 밖의 소나무는 여전히 초록입니다. 지안과 여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있습니다.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어디든 갈 때 함께 가기 위해서인 것처럼. 노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고 적힌 회색 표지. 그것은 이제 할머니의 숙제를 하는 사람들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304호실의 달력은 여전히 침대 옆에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1월 15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손녀의 손 안에, 그리고 딸의 심장 안에,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천천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면서, 느리게 숨쉬면서. 오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선택한 것처럼. 묘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직원들, 이웃들, 그리고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모두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95년. 그것이 한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지아는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는 눈으로만 기록했습니다. 심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여인은 지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 여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손처럼.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꽃이었습니다. 가을이 벌써 깊었는데도
어딘가에 남아있던 감꽃들이 바람에 날려 내려왔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마치 할머니가 보낸 마지막 인사처럼 지아는 그 광경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웃음. 95년의 삶이 다 담긴 그런 웃음.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3주일 동안 지아는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영상을 정렬했습니다. 자르고 붙였습니다. 색보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가연 보여. 느리게 사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부드러운 줄. 이제야 알아. 모든 말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도 새로웠지만 이제 더 깊었습니다. 지아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처음 할머니의 침실에서 카메라를 들었던 때부터 할머니가 떠난 그날 밤까지 모든 기록을 정렬했습니다. 불필요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침묵의 순간도. 영상 편집실에서 지안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95세, 나의 마지막 수업. 글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흰 화면 위에 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침실입니다. 창문, 햇빛, 그리고 한 노인의 손. 음악은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호흡이 들렸습니다.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강했습니다. 영화관이었습니다. 작은 영화관. 하지만 그날은 만석이었습니다. 지안의 어머니, 요양원의 직원들, 할머니의 친구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SNS에서 본 사람들, 혹은 입소문으로 온 사람들, 막이 올랐습니다. 화면에는 304호실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한 노인, 창밖에 소나무, 그리고 손녀의 목소리. 할머니, 저 왜 왔어요? 내가 왜 왔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아.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아졌습니다. 감꽃이 흔들리는 정원, 맨발, 흙, 웃음,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 세상이 이렇게 부드러운 줄. 이제야 알아. 관객들의 숨이 깊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노트, 회색 표지, 손글씨, 마지막 수업.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첫째 수업. 아침을 30분 길게 살기. 둘째 수업. 누군가 말할 때 끝까지 듣기. 셋째 수업.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날 때 미소 짓기. 목소리는 느렸습니다. 매우 느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마치 평생의 시간을 응축한 말들처럼 영상 속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서 가을로, 그리고 마지막 장면. 침실, 침대, 할머니가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지안과 여인이 할머니의 양쪽 손을 잡고 있습니다. 호흡이 들렸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리고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관객석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지안이 질문한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남긴 말인 것처럼 천천히 가연 보여. 목소리는 더 약해졌습니다. 거의 숨처럼 숨이 멈춰도 세상은 여전히 노래하더라. 화면이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김은경 1928년 3월 15일 2024년 10월 27일 95년을 천천히 살았던 한 사람.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관객석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말한 천천히 가는 이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군가. 하지만 그것도 천천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배웅하는 마음으로 침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30초, 1분, 2분, 박수도 없었습니다. 박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박수보다 더 진정한 감동이었습니다. 영화관을 나가고 있는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리고 손녀로서 누군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가족 관계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천천히 살아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할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었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밤이었습니다. 지안은 할머니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지안에게 그리고 나중에 넘겨줄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나한테 온 사람이야. 왜 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넌 여기 있었어. 그것이 전부야. 지안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은 완벽이 아니라 완전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침묵. 지안의 손가락이 노트의 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아침을 30분 길게 살았다. 요양원의 304호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창문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소나무가 창 밖에서 여전히 초록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나무.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지켜본 나무. 이제 새로운 누군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방과 나무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정원이 있습니다. 감꽃 나무는 아직 몇 송이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봄을 재촉하듯이 날씨는 맑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